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포비스 TNC 이번 달에 유상증자 매물 폭탄이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유상증자 패턴과 그리고 여러 사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당할 때 이건 당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 기업이 일단은 공짜로 돈 벌어 먹으려는 작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유상증자가 있고 실패하는 유상증자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봐드릴 겁니다. 먼저 유상증자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가? 포비스 TNC 같은 경우에는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 이 유상증자는 미래산업이라는 코스피 시장의 반도체 기업,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미래산업의 최대 주주가 되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유상증자 비율, 몇 주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따져볼 필요 없고요. 얼마에 상장되느냐를 봐야 돼요. 지금 현재 848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1000원, 1010원, 1015원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더 낮춰졌다라는 겁니다. 848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은 무엇이냐? 포비스 TNC의 주가가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은 요거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청약이 성공적인가 실패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성공할 경우에는 성공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포비스 TNC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테마가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성공하는 것이고, 별 이유 없이 그냥 주주들 돈 빨아먹으려고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포비스 TN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마가 있긴 합니다. AR 테마가 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주로 해서 물망이 올랐죠. 그리고 이번에 미래산업을 인수하는 이유는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산업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니까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라서 매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산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같이 보죠. 요거는 거래처 중에 SK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칭화윤희의 자회사인 YMTC가 있다라는 거. 칭화윤희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IT 기업입니다.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데 이걸로는 그냥 장기성만 얘기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봐야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약률이 무조건 100%를 넘어야지 성공적인 유상증자예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든 일반 공모 유상증자든 100%를 넘으면은 이거는 성공 사례인 거고, 이 경우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공시랑 같이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거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청약일. 청약 종료일 이후에 무엇이 나오느냐? 청약 결과가 나옵니다. 청약 결과가 나올 때 100% 이상으로 찍히게 되면은 이건 성공한 유상증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청약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모트렉스 먼저 보도록 합시다. 모트렉스 청약 결과가 2월 25일에 나왔습니다. 2월 25일이면은 여기죠. 보이실 거고, 2월 25일 날 청약 결과가 나오는 순간에 튑니다. 그리고 청약 성공한 이후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죠. 물론 유상증자가 진행된 후에 물량이 이제 배정된 이후에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식을 뿌려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 물량들이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눌립니다. 충분히 나올 거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경우는 이제 이 종목에 어떠한 매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게 얘는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인한 하락인 것인지 둘 다 반영된 것인지 가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HDC 현대산업개발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다? 무엇이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인수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거시기 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리는 국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나오면은 일단은 믿져야 본전 수준으로 단타짜리는 나오긴 합니다. 5월 29일이면 여기고요. 청약률이 공개되고 나서 뛰죠. 물론 유상증자가 실시되고 나서 물량이 사람들한테 나눠지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매물 부담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사례를 보게 되면은 현대일렉트릭.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종목명만 보고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일렉트릭 평소에 못 보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청약률이 100%를 넘었다라는 점에서 12월 12일 여기죠. 결과 나온 날 뛴다라는 것이죠. 일단 청약률이 10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든 없든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없어도 일단 시장이 좋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 매물 부담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내립니다. 뭐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흐름 그대로 이어졌을 건데 이 뒷부분은 판단하지 맙시다. 유상증자 당시 그리고 청약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만 보자고요. 그리고 청약률이 미달을 한 골든센츄리를 보죠. 청약률이 미달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예요? 11월 15일이죠? 청약 결과가 나온 게 여긴데 청약 결과 나오고 나서 반응 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 나오자마자 재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청약률 미달이 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캐피탈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유상증자 실시를 했고요. 이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일단은 청약률이 미달이 난 걸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빠지고 났는데 다시 오르는 거는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고 나서 무너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10월 달에 25일 날에 했네요. 10월 25일. 청약률은 93%. 그 전날에 24일 날에 뛰었다가 청약률 미달 난 거 나고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이 풀릴 때까지 계속 재차 밀리게 되죠. 뭐 이전에는 여기는 테슬라 모멘텀이 반영되기 전 그리고 이 이후에는 테슬라와 함께 뭐예요? 전기차 시장,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난 후에 진행이 된 것이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테마,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후에도 뛰게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가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배경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콤텍 시스템 언제죠? 유상증자 10월 14일 여기네요. 청약 결과 나오고 나서 바로 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매물 부담 살짝 나오고 나서 유상증자 실시하고도 더 달리죠. 물론 이 종목이 더 갈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청약이 꽉꽉 채워진 건데 시장 영향 받아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래적인 일은 장기적인 일은 우리가 따져보지 말고요. 유상증자 청약률이 높냐 낮냐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비스티엔스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 봐야겠죠? 인수 대상까지 확정했고 목적도 확인이 됐고 이제 사람들이 청약하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 청약일이 언제냐? 청약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7월 9일 이후입니다. 7월 9일이면은 언제예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 기준은 7월 8일, 7월 9일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장 마감 전에 밀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양봉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날에 매물 부담에 의해서 밀리고 유상증자 당시에 가가지고 물량이 풀리는 날이 월말이죠. 그때 가서 그때까지 쭉쭉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유상증자와 함께 물량이 풀림과 함께 매물 부담에 의해서 혼란함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 종목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차피 이 자리예요. 그 과정 다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청약 결과와 함께 슈팅이 나올 때 아니면은 청약 결과 발표 전에 슈팅이 나올 때 그때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비스TNC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이번 4월 달에 원격 교육으로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었던 것.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테마이긴 한데 포비스TNC가 대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알소프트가 대장이었잖아요. 원격 교육은. 그러다 보니까 교육주 부분에서도 대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요거는 그때 가서 보자. 지금 유상증자와 빗대어서 보기에는 그 시간차가 너무나 크니까 지금은 단발적으로 나오는 청약 결과 발표 전에 나오는 청약 발표 결과와 함께 나오는 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거 공시를 보게 되면은 요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유상증자는 항상 신주 인수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포비스TNC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에 포비스TNC 22R이라고 해가지고 유상증자 권리만큼 주식을 줬었어요. 요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갭, 요 차이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포비스TNC의 22R 신주 인수권인데 요걸 팔아먹었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때 발생되는 요 하락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매매하는 방식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손실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상증자 받지 않더라도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주 인수권, 나한테 돌아오는 그 손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기회, 그거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소형주 기준이고요. 대형주 기준으로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든 아니면은 국내 대표 기업이든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유상증자는 받아도 좋다라는 거. 왜냐? 어차피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타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중장기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 목적으로 산 종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꼭 받아야 된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것들은 받는 게 좋은 것이고 포비스TNC를 포함해서 소액의 시가총액 낮은 소형주의 유상증자는 신주 인수권 팔아먹는 것까지만 이용하고 유상증자는 받지 말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요약해드리면은 이제 7월 8일 또는 7월 9일에 나올 청약 결과가 100% 이상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슈팅이 나오는데 그 슈팅은 장대 양봉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윗골이 달린 양봉이고 이 다음에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런 슈팅 나올 때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말에 유상증자 물량 나오는 타이밍 그때 돼서는 쏟아져 내릴 수 있으니까 요런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유상증자 이후에도 반등도 빠르고 장기적으로 랠리도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